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가운데 진월대에서 바라본 봉우리들의 모습과 망고대 그리고 혈망봉의 기계를 서술하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만폭동어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정양사 진월대 곧 튀어올라 앉잔말이 여기에서 진월대는 여정에 해당합니다. 다시 올라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곧튀어 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곧튀어 올랐다는 표현은 다시 올랐다라는 표현으로 한 번 오른 뒤에 진월대를 재등반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앉잔마리는 앉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만약 서술형 문제에서 앉잔마리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앉으니라고 번역해서 정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사 진월대 곧 튀어올라 앉잔마리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베나다. 중국의 여산과도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에서나 다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여산 진면목이라는 표현은 소식 소동파가 10일간이나 여산 유람을 했음에도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식구인 제서림벽이라는 시, 다시 말하면 서림사 담장에 붙여라는 제목의 시에서 횡간성령 측성봉, 옆에서 보면 고갯마루, 가로 보면 봉우리, 원근고저 각부동,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제각기 다르구나.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참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은 지연신체 차산중 이 몸이 산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라는 시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또한 이 문장에서 들어있는 실제의 속뜻은 중국의 여산과 금강산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여산보다 금강산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와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알샤.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여기에서 조아옹은 만물을 창조하는 노인이란 뜻으로 조물주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헌사토 헌사알샤를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관동별곡의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중국의 여산과 같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에서야 다 보이는구나.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셨거든 소띠마나. 수많은 봉우리들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서 있는 듯하면서도 솟아 있는 듯하여 변화무쌍하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과 뒤의 문장 구조가 똑같은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금강산 봉우리에 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화류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봉우리들이 뛰는 듯하고 솟아있는 듯하다라는 표현에서 금강산의 역동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앞선 가사 작품인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넙거든 기노라, 푸류거든 희지마니라고 해서
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다 라는 표현과 유사한 형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용을 고잡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부용은 연꽃을 말합니다.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앞의 구절에서 산봉우리를 동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뒷부분에는 산봉우리를 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앞뒤 문장 구조가 똑같은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마치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해서 직유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왔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 하구나. 웅장하게 높은 산봉우리를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북극이 고전 문학에서 임금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고전 문학 작품에서 해, 달, 별, 하늘, 북극 등과 같은 표현들은 주로 사대부 문학에서 임금, 즉 왕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동해바다를 박차고 올라서 임금인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금강산의 봉우리는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참된 신하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서 있는 듯하면서도 솟아있는 듯하여 변화무쌍하는구나.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백옥을 묶어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놓은 듯 하구나. 이 문장들은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구절들로서 대꾸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모습 그리고 정적인 모습 속에서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연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백옥을 묶어 놓은 것처럼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것처럼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의 표현 속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을 임금이라 칭하면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높기도 높은 망고대 외롭고 외로운 혈망봉이. 화자는 진월대에서 바라본 봉우리들과 망고대 그리고 혈망봉이 북극과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있는 모습에서 그 지주와 절개가 높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말을 하여 외로울 수밖에 없는 강직하고 지조 있는 신하의 모습으로 봉우리들을 형상화했으며 이 망고대와 혈망봉은 곧 화자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화자 자신이 충신이고 그리고 충신이기 때문에 강직하고 지조가 있는 신하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추미러 무사히를 사로이라. 이렇듯 높고 외로운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의 치미로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임금을 상징한다고 하면 왕에게 직언과 간언을 하는 화자 자신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겁 디나다록 굽힐 줄 몰아난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라는 표현에서 충신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너같하니 또 있는가. 아 너로구나. 너같이 높은 지조를 지닌 것이 또 있겠는가. 여기에서 2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망고대와 혈망봉을 뜻합니다. 따라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 인, 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처럼 높은 지조를 지닌 것이 또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임금에게 충성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 강직하고 지조 있는 신하 즉 화자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추미러 무사히를 사로리라 천만겁 디나도로 굽힐 줄 몰아는다. 산의 의연한 모습에서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대명사 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의인화한 표현이고 또 있겠는가 라는 표현 속에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며 충절을 다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미가 드러나는 구절과 이와 유사한 정서가 표현된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아미는 자연을 바라보는 주체인 내가 그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드러나는 미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우아미를 찾을 수가 있고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 자연의 모습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번역한 문제를 고르는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점은 정양사 진월 때 고텨올라 앉잔마리를 다시 올라 앉으니라고 번역해야 하고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알샤 이 부분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외에도 단락 전체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꼼꼼하게 번역하여 옮겨 적는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극과 하늘의 상징적 의미, 왕,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다른 작품에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 전체의 행간과 문맥 그리고 맥락에서 해, 달, 별, 북극, 하늘과 같은 시어가 임금, 즉 왕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별할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숭고미가 드러나는 구절 그리고 유사하게 정서가 표현된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숭고미는 자연을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할 때 드러나는 태도 그리고 여기에서 형상화되는 미의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관동별국에서는 올바른 정치, 즉 선정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숭고미와 유사한 미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비유적, 상징적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과 하늘은 임금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 높고 외로운 즉 다시 말하면 직간언을 하는 충신 화자 자신을 표현하는 봉오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같하니 또 있난가 망고대와 혈망봉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가운데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주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안민영의 연시조 매화사입니다. 전 8수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 제2수가 인용되었습니다. 어리고 성근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연약하고 엉성한 매화야 네가 꽃 피울 줄을 믿지 않았는데 눈기양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푸였구나. 눈이 오면 꽃을 피우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 두세 송이를 피웠구나. 여기서의 눈은 겨울, 추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매화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피운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 가운데의 하나이기 때문에 화자가 이를 매화사에서 예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암향무동 하더라.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그윽한 향기조차 떠도는구나. 선택 7번에서 매화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읊은 김상헌의 시조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가노라 북한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과 한강수를 친구처럼 부르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과 한강수는 이 문장에서 조국, 다시 말씀드리면 고국을 뜻하는 대유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겠는가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고국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시조인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던 작가가 전란 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고국을 떠나면서 비분강개한 심정을 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노래로서 시름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읊은 신음의 시조입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근심 걱정도 많기도 많구나.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단가.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를 불러 풀었단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이 시는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나라 걱정에 마음이 편할 수 없었던 작가가 자연을 벗삼아 은거 생활을 하며 풀리지 않는 근심을 노래로 풀어보겠다는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조는 근심과 걱정을 노래로 푼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서 노래가 가지는 역할, 즉 다시 말하면 문학의 순기능을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작품은 까막 위의 반포지효, 즉 효심을 강조하는 박효관의 시조입니다.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불효를 비판하고 효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뉘라셔 까마귀를 검고 흉타 하뒀던고.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였던가. 반포보은이 기안이 아름다운가. 반포보은 어버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효심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참고로 까마귀의 새끼는 다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은혜를 보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허 하노라. 사람이 저 새만 갖지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말씀드린 작품은 까마귀를 제재로 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효의 미덕이 지켜지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고 효의 실천을 권고하는 교훈적인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면한 노동생활을 권하는 남구만의 시조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동쪽의 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가 우짖는구나.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일었느냐. 소치는 아이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고개 넘어 이랑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농촌의 아침 풍경을 여유 있고 친근감 있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선택지 1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주요 구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금강산 산봉우리의 변화무쌍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송순의 면왕정과 넙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자연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 속에서 우아미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같하니 또 있난가. 산봉우리의 모습에서 강직한 신하를 떠올리고 화자 스스로 절개를 다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 속에서 숭고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